어떻게 이런 시장을 잘 견뎌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긴급 점검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신현용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신현용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도 퀀트 관련한 리포트도 아침에 내셨는데 잘 봤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그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가 그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 전반적인 시장 성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또한 급등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이게 계속해서 쏠림이냐 순환매냐의 엇갈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쏠림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쏠림 수혜가 계속 나타나는 밸류 부담이 있지만 쏠림 수혜가 나타나는 애들을 계속 추가 매수해 나가야 될 거고,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익은 괜찮지만 주가가 쏠림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내려온 저평가 기업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성과들을 좀 백테스트를 해 봤을 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부담이 있든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내려가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든 그 두 가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이익이 계속해서 개선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에 주목을 좀 해야겠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런저런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해서 나의 수익률을 지키고 끌어올리느냐가 관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7월이 곧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7월 동안에는 실적 시즌 특수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나가면서 사실 매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첫 월에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적 시즌 특수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성과 또한 견조하게 나타내더라. 그래서 실적 시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트래킹해 주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을 포트에 담으시는 게 조금 더 성과 측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익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익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몇 종목만 좀 골라주신다면 저희가 투자할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난주 자료에서 이번 주 자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뜯어봐서 혹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기준들은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가 뭐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낮은 게 상향 조정되는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될 확률이 높더라 하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해당 기준들로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아보면 SK, APR, 아모레퍼시픽, 한전기술, 하나비전 정도 좀 스크리닝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세계랑 롯데쇼핑, 심택까지도 스크리닝이 됩니다. 네, 이익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탑5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들 자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신현용 연구원을 연결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종목 옥석 가리기 이런 부분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은 파란색 일색인데 그래도 빨간 불을 켜는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PCB 그런 업종 안의 종목들로 좀 추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메리츠증권에서 PCB 재진입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두로 해서 오늘 좀 머니코드를 스토리텔링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 한 달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PCB 업체들의 주가가 해외 PCB 업체 대비해서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어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아가는 밸류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국내 PCB 업체들이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밸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재진입의 기회를 볼 때가 됐다라는 인식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그런 대목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PCB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뭐 삼성전기, MLCC 미국 ETF 편입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흐름들도 있지만 어쨌든 관련주, PCB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그리고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또 양봉의 차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판 업체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그러니까 판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좀 성공적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올해 들어서 해외 P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주가가 쉬 반응 못하는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제품도 그렇고 전통,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도 그렇고 판가가 인상이 되는 그렇게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1년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판가가 올라가면은 왜 실적이 좋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B 구성하려면 이제 원재료가 필요한데 원가가 하향되는 부분도 톡톡한 또 구조적 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와 금이에요. 근데 구리와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향 이런 부분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훨씬 그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하향에 따른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전통 그쪽에 대한 제품이 더 많아서 레거시 제품이 많이 있는 바 이렇게 되면은 원가가 더 하향이 됐을 때 훨씬 누리는 이익이 해외 기업보다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가 인상,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 하향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증설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앞서서 뭐 대만 같은 경우도 ABF라고 해서 이 ABF가 반도체 고성능 기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팔아도 수익이 훨씬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가 ABF 기판 이렇게 딱 공식처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 세 종목 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으로 오늘 파란 시장에서도 나홀로 강세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ABF,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일단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면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면적, 크게 만들고 고다층화, 수직으로 싹 쌓는 그런 흐름들, 또 미세 회로화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 캐파가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하이엔드 제품을 많이 양산해낼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시장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다. 이거에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TLB,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입니다. TLB도 오늘 오르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 모듈 PCB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짜고 있는 거고요. 대덕전자도 대규모 증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택, 오늘 심택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200억 원 정도 자금 조달 이슈가 벌써 가시화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유달리 강한 흐름들이 이 PCB 업체에서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서서 저희가 신현용 연구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변동성 파고 있는 장에서도 이익 체력이 괜찮은 기업들은 간다. 그래서 7월부터 2분기 실적 시즌 또 시작이 될 텐데 관련주들 흐름들 면밀히 보시면서 전략 잘 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얘기 좀 자연스럽게 해볼 만하죠. 일단 LG 엔솔과 삼성 SDI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비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지는 거니까 그때 매수 진입 기회로 활용해도 되나 이렇게 전략적인 발상을 하는 것도 최근 시장에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좀 커졌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ESS 쪽 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이 맞물리면서 데이터에 대한 함의 이런 부분을 보면 괜찮은 그런 리포트여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5월에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26%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ESS 이 설치량 이런 부분은 월별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조정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리고 오히려 누적 설치량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5월만 봤을 때 ESS 신규 설치량은 1년 사이에 26% 줄어들었지만 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죠. 그 누적 설치량을 봤을 때 오히려 신규 ES 설치량은 늘었습니다. 플러스 20%로 늘었고요. 그리고 4월만 하더라도 글로벌 누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설치량을 본 거죠. 그거 역시 38%로 성장하는 바 오히려 늘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자료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 신규 설치량이 74%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이잖아요.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력망 ESS인데 그걸 5월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1년 전보다 32%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적으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얼마나 설치됐냐 그 량을 쭉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북미 그리드 ESS거든요. 누적으로 봤을 때 24%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68%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설치량이 플러스가 되니까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설치량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태양광이 나옵니다. 일단 풍력은요. 풍력과 연계한 ESS 설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66%인데 태양광이 어마어마해요. 태양광이 113% 정도 성장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태양광과 연계된 ESS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고요. 그리고 그리드 ESS 내에도 5월까지를 봤을 때 51%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워낙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EU에도 보조금을 막 뿌려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9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나요? 그 규모인데 용량 시장을 승인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보조 장치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간 연간 약 9억 유로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공급망을 영내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AI 시대에 그런 과제가 돼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K 시장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은 결론적으로 ESS 발전 설치량 괜찮고 태양광과 연계되는 거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셀 메이커들 긍정적인 흐름들 중국의 의존도를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낮추기 때문에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쌀 때 LG 엔솔이나 삼성 SDI 매력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더 매력이 붙는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도 중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은 목표 주가가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만한 그런 단서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29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일단 양극재 소재 관련해서 매출 공백은
금액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는 불가피하대요. 그런데 뭐 3분기를 기점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고요. 양극재 다음에 이제 음극재 물량 같은 경우에 2분기는 저점일 것으로 보이는데 저점 대비해서 조금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GM 물량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배터리 물량이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긍정적이고 하반기 좀 유의미하게 좀 보실 부분이 있고요.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괜찮잖아요, 흐름이.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도 조금 더 훈풍이 간대요. 그래서 하반기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쪽 보고서를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이나 미국 ESS 쪽 그런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피처엠은 최근 목표주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전반적인 전략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BNK 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이 세아베스틸 지주는 철강 중소형주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업 시켰거든요. 근데 이 증권사가 2월에 투자 의견을 보유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온 리포트여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을 올렸는데 워낙 이제 철강 섹터의 분위기가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로는 올렸는데 목표 주가는 왜 떨어뜨렸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 스페이스X 기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좀 주가가 못 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매수에 또 투자 의견을 업시킨 이유는 실적. 이 부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 효과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아베스틸 그리고 창원 특수강 있는데 계절적인 성수기가 맞물려서 판매량이 괜찮고 ASP라고 해서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가면서 실적에 붙는 그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할 요소가 있더라고요. 중국산 본강 반덤핑 판정이 나면서 이쪽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다 보니까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 특수합금 공장도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섹터 중에 특수강 본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산업에 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만들 때, 배 만들 때 쓰이게 되는데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붙는 거고 건설기계 에너지향 수요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밑그림 그리실 때 하나의 그런 이슈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지금 이제 코스피가 8,668선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부터 막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1조, 그리고 2조 가까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도 부담입니다. 환율 오늘 보면은 1,550원 선에 육박할 만큼 장중에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 흐름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강세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되고 있는 거고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9년도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가 1,597원인데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60원대가 고점이다라는 시장은 좀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1,550원 선, 뭐 49원 선까지 올라갔으니까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을 누를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요. 수출업체 내고 이슈, 그러니까 환율이 그 달러가 많이 이제 풀리게 되면 환율을 누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또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하면서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일본 외환 시장의 개입 가능성이 있으면 엔화 약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는 원화 약세거든요. 역시 엔화 약세를 누르는 일본 당국의 개입, 그러면 원화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조화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환율 전망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내놨고 연평균 1,509원 내외로 봤거든요. 결국 환율은 1,500원 상수에서 당분간 높은 상황에서 좀 이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월 거의 말이잖아요. 7월 1일 날 이제 상장 폐지 강화가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이슈를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혹시 포함이 됐으면 빠르게 좀 대처를 하시면서 향후 상황을 좀 주시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시총과 그리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나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주가 1,000원 미만 후보군들이 상패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는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잠시 좀 읽어드리면 30 거래일 연속 미달이 됐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90일 연속인데 그 동안 90일 동안 연속해서 45 거래일 기준 개선이 안 된다 했을 때 즉시 상패가 됩니다. 예,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 위반 벌점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15점에서 10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SK증권에서는 전체 시총 영향은 제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이게 200여 개의 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주주들에게 별도 통지 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패가 강화된다, 내가 가진 종목들도 여기에 포함됐을까 좀 면밀히 주시하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